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신체를 어떻게 느끼고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조율하는 숨은 조력자입니다. 감각이 예민하거나 둔하면 자율신경계도 균형을 잃고 결국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소마니온 백정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실조증 치료 감각을 깨워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엄지발가락에 새끼발가락을 부딪히면서 눈물이 찔끔 나기도 합니다. 발바닥에 솜을 댄 듯이 모래를 밟듯이 내 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한쪽 어깨가 올라가 있고 등은 굽고 해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몸에 있는 모든 감각들이 떨어집니다. 이렇듯 가끔은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해야 할 나의 몸이 매우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얼마나 몸과 멀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작은 신호들이 되겠습니다. 감각의 회복이 곧 존재의 회복이다. 느낀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느낀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가 되겠죠. 인간은 감각의 통합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세상과 언어와 몸짓으로 소통하며 반성할 줄 아는 몸이다. 이렇게 인간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고 이러한 감각 정보를 통합하여 의식적인 경험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지각의 통합이 인간 존재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합니다. 결국 자신을 자신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외부 세계와 내부 환경에 대한 무의식적, 의식적 감각, 그 감각들의 정보 해석으로 만들어진 느낌, 그 느낌의 주체가 자신임을 알게 되는 의식 덕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각의 체화된 인지라고 합니다. 언어, 말과 글이라는 상징어로 소통하며 몸짓을 통해 더 깊은 소통을 합니다. 즐거운 소통과 관계는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겠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메타 인지가 있죠. 인간에게는 드론처럼 자신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되겠죠.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죠.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떤 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스스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속의 눈과 같습니다. 반성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게 되죠. 중요한 것은 몸인데요. 몸은 감각과 운동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을 느끼고 존재를 확인하는 살아있는 구조체이죠.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 육체만이 아니라 감각을 매개로 세계와 연결되고 움직임을 통해서 자기의 의도를 구현하는 통합적인 존재입니다. 몸은 단순히 뇌의 조종을 받는 기계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살아있는 주체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은 기가 흐르는 그릇으로서의 신체입니다. 몸이라는 형은 기라는 에너지를 담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마, 몸과 마음의 통합을 말합니다. 소마는 몸을, 프스케는 마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소마는 단순한 몸, 바디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몸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고 지각하며 반응하는 주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결국 자신의 몸을 통해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곧 신체와 심리를 연결하려고 시도했던 토마스 한나 등의 선구자들은 소매틱, 소마적 관점을 말했습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의 인지를 통해서 몸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를 보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그 느낌, 에너지의 흐름, 감정의 변화 등을 인지하고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주관적 시선, 그것을 소마틱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마틱이라는 말에는 일자적 관점, here and now, 지금 여기, 체화된 지성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신을 밖으로 바로 보는 시선, 우리가 나 자신을 느끼고 이해해가는 그 과정을 소마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마적 관점은 몸의 자각과 인식을 통해 우리가 우리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연결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질병 치료에 가장 빠른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과 같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몸에 대한 감각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사회는 육체가 없는 생활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전자기기와 게임 등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유튜브에 푹 빠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종일 몸을 통해 느끼고 생활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몸에 긴장이나 통증이 생길 때만 그제서 우리의 몸에 무슨 일이 생겼나 일어났나 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될 뿐인 거죠.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는 연습, 그것을 체현, 임바디먼트라고 해보십시다. 이 왜 체현이 중요하냐 하면 이 체현은 생각하는 마음의 끊임없는 설명이나 해석 없이 자신을 직접 그냥 그대로 날 그대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체현은 판단도 내면의 믿음에서 비롯된 해설도 그 어떤 필터도 없이 그냥 몸의 원초적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현재 지금 순간의 몸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코어, 심부전방선, 복압, 단전, 신장 경락계, 잠재의식으로 확장된 의미의 코어가 약해지면서 자세, 호흡, 움직임, 기운, 마음, 잠재의식의 영역별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등은 굽어지고 호흡은 얕아지며 움직임은 둔해지고 기운은 하나도 없이 힘이 빠지게 되고 부정적인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죠. 이들은 감각, 인지 이상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신체 지도 요요가 발생하며 뇌의 자극은 감소하고 장부의 기능은 저하되며 그를 보상하기 위해 몸은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 진단으로 보면 원기, 근기, 진기, 에너지가 부족한 신허를 바탕으로 한 간의 기운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한 간울의 상태, 신허, 간울의 상태가 가장 많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어의 약화와 감각 인지 이상으로 인한 무의식적인 긴장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율신경이라는 항상성을 깨트리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코어의 약화이고 두 번째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감각 인지 이상으로 인한 신체 지도 오류이겠습니다. 코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죠. 코어에 힘이 없으면 무의식적인 긴장이 발생하고 그 무의식적인 긴장이 여러 가지 병들을 유발하게 되죠. 두 번째, 감각인지 이상으로 인한 신체지도 오류. 인간은 자신의 외수용 감각, 내수용 감각, 전정각, 고유수용 감각 등을 통해서 외부와 소통하며 항상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죠. 그 과정에서 무언가 이상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긴장이 유발되고 그 무의식적인 긴장이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감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감각은 촉감을 느끼는 것이 곧 지성으로 이어진다는 표입니다. 이 표에 나오는 낱말이 총 11개입니다. 촉감, 감촉, 촉각, 감각, 감성, 감지, 지각, 촉지, 성감, 지성, 각성입니다. 촉감을 통한 깨달음이 곧 감각, 지각, 각성, 지성이 되는 거고요. 감각을 통한 알미, 지각, 지성이 되고요. 만져서 아는 것이 촉지, 한의학의 진단에서 촉지, 촉진이 절진, 곧 맥진이 되는 것이죠. 감각을 통해 생기는 마음이 감성, 정서, 이모션이 되고요. 감각을 통한 깨달음이 각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나라고 알 수 있는 것,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감각 탓이라는 거죠. 오감 가운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감각의 맨 뒤쪽에 촉각이 위치해 있지만 외부 세계의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은 피부를 통한 촉각이 됩니다. 이 감각 가운데 만져서 느껴지는 촉각보다 폭넓은 감각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인체에서 가장 감각이 발달한 손이 최고의 치유 수단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일 아래쪽에 중추신경계가 있고 그 바로 위에 촉각, 평형감각, 고유 수용감각이 있고 그 위에 후각, 시각, 청각, 미각이 위치합니다.
중추신경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 뭐냐? 촉각, 평형감각, 전정각이라고도 하죠. 고유수용감각이라는 거죠. 이 배움의 피라미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고차적인 인지활동들은 다 어디를 기초한다? 감각 가운데 촉각, 평형감각, 고유수용감각들을 기초로 고도의 사고활동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 감각 입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시각, 청각, 자극에는 매우 가민하고 예민해지고 촉각이나 중심을 잡는 전정과 고유수용 감각의 입력은 결핍되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체 지도가 불명확해지고 몸의 경계감이 희미해지고 자세 조절이 불안정해지게 되죠. 지속적인 긴장으로 내부 안정감이 부족해져 항상 불안하고 경계하는 상태일 때가 대부분이죠.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심박수나 호흡이나 소화를 담당하는 장운동, 체온 조절 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율신경의 균형은 감각의 통합 위에서 세워진 구조물이며 그 감각계의 불균형은 자율신경 실조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신경 실조증의 치료는 곧 감각 기초의 회복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촉각과 평형감각, 전정각, 고유수용감각이 제일 기본, 기초이며 이들을 자극하는 것이 자율신경계를 깨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되는 것이죠. 감각이란 외부와 내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창구이자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통로입니다. 감각은 외수용 감각, 전정각, 고유수용 감각, 내수용 감각으로 이루어지며 단순히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받아들인 감각을 뇌에서 해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되어서 그 변환된 것이 우리 몸의 느낌이 되고요. 그 느낌의 주체가 자신임을 인지하면 그것이 곧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외수용 감각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온도 감각 등을 말합니다. 고유수용 감각은 근육이나 힘줄, 관절 등에 있는 감각 수용기를 통해서 우리 몸 신체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감각이죠. 관절의 위치, 근육의 길이, 힘줄의 장력을 느끼는 감각을 말합니다. 전정각은 평형 감각이죠. 신체의 균형과 공간적인 방향을 감지하는 감각으로 귀의 전정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수용 감각은 내부 장기의 상태를 감지하는 감각으로 심장박동, 호흡, 장의 팽창 또는 수축, 혈압 변화 등을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각인지란 자신의 몸을 느끼고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하며 자각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감각 정보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우리 정신의 작용을 얘기하겠습니다. 감각 입력이라면 인지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출력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인지는 감각 기반이며 잘못된 감각은 왜곡된 인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은 몸 내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이며 인지는 그 정보를 해석하는 정신작용이고 신체 지도는 뇌 속에 형성된 내 몸의 이미지입니다. 이 통합 기능이 깨어졌을 때 자율신경 실조증, 만성통증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인지 이상이란 무의식적 과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자신의 몸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외수용 감각, 전정각, 고유수용 감각, 내수용 감각이 저하되면 뇌 안의 신체 지도는 희미해지고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그 희미해진 신체 지도가 정확하게 인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긴장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긴장이 지속되면 감각 운동 기능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감각이 흐려지거나 감각과 인지가 어긋나 자신의 몸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내 팔이 아닌 것 같다.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다. 어찔어찔 두근두근거리지만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힘을 빼라고 한다. 등의 상태는 감각, 운동순환이 깨진 상태, 곧 신체 지도에 오류가 생겨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감각 입력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되면 뇌 속의 신체 지도 또한 왜곡됩니다. 잘못된 신체 지도는 어색한 움직임, 만성 통증, 불안 등으로 이어지고요. 손가락이 잘린 환자가 여전히 그 손가락이 아픈 이유, 환지통 또는 환상통이라고 하죠. 이 뇌 속에 있는 신체 지도에 그 손가락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감각인지가 왜곡되면 결국 신체 지도는 희미해지고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럽거나 방향 감각이 사라진다거나
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자세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그럴 때 발바닥이 닿는 느낌이 불분명해지면 이로 인해 움직임이 불안한 몸이 되어 자율신경계가 과각성하게 되고 심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감각은 자율신경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찬바람이 스칠 때 몸이 움츠러들고 예상치 못한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자율신경계가 즉각 반응한 결과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율신경이 단순히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기계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자율신경계는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감정과 움직임을 조율하는 정교한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감각인 외수용 감각과 몸속 상태를 감지하는 감각, 고위수용 감각, 내수용 감각 등은 자율신경의 작동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겠죠. 이는 단순히 몸이 휘청휘청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 자율신경이 과도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심장 박동이나 호흡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강하게 느끼거나 공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신체를 어떻게 느끼고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조율하는 숨은 조력자입니다. 감각이 예민하거나 둔하면 자율신경계도 균형을 잃고 결국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감각을 통해 경험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는 느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이러한 감각들은 단순한 정보 이상으로 우리 몸의 균형과 자율신경계의 조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과잉 자극에 시달리는 환경이죠.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조명, 끊임없이 들리는 소음, 자극적인 향기 등은 우리의 외수용 감각을 너무 강하게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죠. 특히 시각과 청각이 예민한 사람은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쉽게 피로를 느끼죠. 예를 들어 밝은 빛에 오래 노출되면 두통이 생기고 작은 소음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신경계가 지속적으로 경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고 자율신경계는 긴장 상태를 풀지 못한 채 과도하게 활성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로 감각이 둔화된 경우도 문제이죠. 주변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면 뇌는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자율신경계는 지속적으로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결국에는 만성 피로, 두통,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정 감각은 우리의 균형과 공간인식을 담당하는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머리의 움직임과 중력의 변화에 반응하여 우리가 몸의 방향과 위치를 느끼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전정 감각이 과민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어지럽거나 울렁울렁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몸이 흔들리는 감각은 뇌에게 위협 신호로 작용하게 되고 자율신경계를 각성 상태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두근거림, 식은땀, 구토, 구역, 불안감 등이 동반되며 머리의 움직임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정 감각이 둔화되면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이는 만성적인 피로와 긴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걷거나 앉는 것처럼 아주 평범한 움직임조차 불안정해지면서 자율신경계는 지속적인 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유 수용 감각은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 위치, 힘의 강도를 감지하여 우리 몸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잘 작동할 때 우리는 눈을 감고도 손이나 발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유 수용 감각이 과민해지면 아주 사소한 움직임에도 불편하거나 과도한 반응이 나타나며 이는 자율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감각이 둔해지면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어려워져 자세가 무너지고 필요 이상으로 근육에 힘이 들어가 과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고유 수용 감각의 이상은 몸의 긴장을 가중시키고 신체적 불편함이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수용 감각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몸 상태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용 감각이 과민해지면 사소한 신체 변화에도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심장박동이 조금만 빨라도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고 숨이 약간만 가빠져도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속이 조금만 불편해도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이 그 예이겠습니다. 이는 신체 감각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 때문이며 결국은 자율신경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게 됩니다. 반대로 내수용 감각이 둔화되면 몸의 이상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의 피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리하게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 에너지가 바닥이나 번아웃이 오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회복은 그 느낌을 깨우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만져보고 눌러보고 흔들어 보는 것이죠. 자기 몸한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 라고 조용히 알려주는 촉각, 압각, 진동 같은 자극들이 감각의 회로를 서서히 복구시켜 주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균형을 잡아본다거나 숨을 천천히 쉬면서 아랫배 단전에 집중하는 것 등도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면서 자기 자신을 느껴보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하면 긴장이 줄어드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몸에 힘을 주는구나. 지금 내 장단지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자각이 뇌의 신체 지도를 다시 그려주고 우리 안의 불안한 자율신경계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몸을 되찾는 것, 몸을 다시 느낀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다시 붙잡는 일입니다. 허릿했던 자신을 선명하게 재구성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저 증상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감각이죠. 감각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통로입니다. 감각이 깨어나는 순간 존재는 다시 살아나며 그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이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머리가 마음이 정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몸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이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만현이었습니다.